수업을 하게 된 이진현입니다. 전 지금 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국가자격증으로 바뀌면서 필기도 어려워지고 실기도 어려워져서 많이들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해서 안 되는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같이 필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출제 기준은 내일 개론 피부학, 공중위생관리학, 화장품학, 내일 미용 기술 이렇게 5개로 나뉘게 되는데 총 100문제에서 총 60문제에서 36개 정도 맞으면 합격이세요. 60점이면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개론에서 보통 한 7, 8문제, 피부학에서도 그 정도 나오고요.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 공중위생관리학이에요. 보통 지금 몇 회 되진 않았지만 공중위생관리학에서 30% 이상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60문제면 거의 20문제 이상? 20문제 정도? 그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서 우리 당연히 내일 하는 사람들이니까 내일 미용기술 중요하고, 하지만 공중위생관리학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단속을 만약에 나오면 이 공중위생 보건관리 쪽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내일 개론에는 뭐 해부생리학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근데 해부생리학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렵죠. 어려운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아요. 피부는 순환계라던가 뭐 골격계도 굉장히 폭넓게 다루고 있고 소화계 다 다루고 있는데 저희는 되게 심플하게 나왔고, 피부학은 피부학과 똑같고요. 공중위생학도 상동하고 화장품학도 상동하고, 저희는 뭐 기기학 같은 것도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이 피부학이나 헤어에 비해서 이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첫 번째 내일 개론은 내일의 역사랑 그 다음에 내일 미용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해부생리학 전반적인 거를 다룰 거고요. 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내일 미용의 역사부터 시작을 할게요. 일단 한국 내일 미용. 일단 과거에는 우리 한국이나 서양이나 아니면 그 동양의 다른 나라들도 보통 주술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사만 시대에는 바다나 강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에 물감을 칠하고, 뭐 산에 가기 전에 손발톱에 붉은색으로 칠했고요. 그다음에 고려 시대에는 염직각화라는 그 봉산학과에 한해살이 풀이 있는데 그거를 손톱에 물을 들였고, 그다음에 조선 시대에는 세시풍속집 중에 동국세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손톱에 봉선화를 이렇게 여자들이나 아이들이 물을 들였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간단하게 그냥 훑어보시고, 현대에도 저희가 그거를 뭐 연도별로 쭉 나열을 하자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일일이 외우기는 힘들고요. 그냥 특징적인 거, 뭐 최초에 뭘 했다, 이렇게 특징적인 것만 외우시면 되는데, 뭐 일단 처음으로 네올 살롱이 88년도에 뭐 이태원에 그리피스라는 네일 살롱이 처음으로 생겼고, 그 다음에 압구정동에 전문 네일이 96년에 생겼고, 그 다음에 대중화가 된 거는 크리에이티브라는 네일 전문 그 회사에서 그 전문 제품을 대량으로 보급을 한 게 97년인데 그때 좀 대중화가 됐다. 그 다음에 뭐 민간 자격증이 98년도에 신설이 됐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14년도 11월에 국가 자격증 1회 뭐 필기 시험이 있었다. 그 정도만 크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의 네일 미용.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역사가 좀 있는데요. 일단 이집트 같은 경우 BC 3000년에 헤나로 사용해서 손톱에 물을 들였고요. 그리고 그 헤나는 사회적인 신분을 나타내서 신분이 조금 높은 사람은 좀 짙은 색, 신분이 낮은 사람은 옅은 색을 사용을 해서 손톱에 물을 들였어요. 그 중국은 입술에 바르는 그 홍화라는 거를 손톱에 염색을 하기 시작했고요. BC, 그러니까 기원전 한 600년에는 귀족들이 금색이나 은색을 사용을 해서 손톱을 칠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에나멜이라는 최초 페인트를 사용을 했대요. 지금처럼 화학물질은 아니겠죠. 뭐 벌꿀이나 달걀 흰자, 그 다음에 고무, 나무, 수액을 섞어서 제조를 해서 손톱에 바르게 된 게 에나멜이라는 페인트를 처음 사용했다고 하고, 인디언들도 헤나를 사용을 했고요. 잉카는 손톱에다가 독수리 모양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 중세는 우리가 암흑기라고 해서
그렇게 막 화려하게 발전은 없고요. 일단 중국은 15세기에는 검정이나 붉은색을 사용을 해서 손톱을 칠했고 17세기에는 상류층의 남녀들이 손톱을 길게 기르고 그다음에 금이나 대나무 부목으로 손톱을 보호를 했대요. 그리고 인도는 상류층 여성들이 그 문신 바늘을 이용해서 우리 매트릭스 그 종호라고 하는 부분을 염색을 했어요. 그리고 19세기에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는데 특징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뭐 네일 아트가 이제 일단 19세기부터 대중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몬드 네일, 우리 뾰족한 포인트 네일 같은 그런 아몬드 네일이 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치과에서 사용을 하던 그 오렌지 우드 스틱이 네일 아트에도 사용이 된 게 우리 19세기고요. 그 다음에 그 피막 형성제죠. 우리 지금 네일 팔리시에 주 원료가 되고 있는 그 니트로셀룰로스가 19세기에 개발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얘는 아주 특징적인 거고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시험에 나오기가 좋겠죠. 그리고 이때 미국에서 새로운 직업으로 네일리스트를 인정을 해주는 시기가 또 19세기. 20세기는 거의 뭐 이제 부흥기죠. 네일 아트 거의 부흥기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화려하긴 하지만 이때 엄청난 발전을 이루는데요. 일단 대중화가 됐다 보니 네일 홈케어가 이제 소개되기 시작을 했어요. 잡지에. 그리고 최초로 핑크 에나멜이 생겼고요. 근데 일반 상점에서도 에나멜을 판매하기 시작을 한 게 20세기. 그다음에 문 매니큐어라고 이 우리 루눌라 이 반월을 제외하고 밑으로 바르는 게 유행을 했고요. 근데 뭐 다양한 색상의 에나멜도 나오고 또 20세기에는 인조 네일도 나오게 됐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급성장을 한 시기가 20세기고 21세기는 지금 현재인데 요즘에 제일 많이 발전된 게 젤네일이죠. 젤네일이 나온 거는 20세기인데 그게 발전한 건 21세기. 20세기 이후예요. 네일 미용의 개론을 보실게요. 일단 네일 미용의 안전관리는 일단 작업 시는 일단 우리 소독을 잘 하셔야죠. 시술 전후로 소독 꼭 잘 하셔야 되고 꼭 사람 손뿐만 아니라 기구나 기기의 소독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날카로운 도구 사용 시 주의하셔야 되고 출혈이 난 기구는 꼭 소독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가까이 테이블을 하나 사이에 두고 앉아 있어서 호흡기 질환 굉장히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마스크 쓰셔야 돼요. 감기가 걸리거나 했을 때도. 그다음에 시술 중에 우리가 화학물질이 많아서 그게 피부에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셔야 하고 접촉성 감염병이나 호흡 감염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화학물질을 샵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그 화학물질이 휘발성 물질이 많아서요. 일단 환기 잘 해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피부에 묻지 않게 조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손발톱도 많이 갈고 인조네일을 할 때도 많이 파일링을 해서 먼지가 많이 날려요. 그래서 먼지 흡입하지 않게 원래는 마스크를 사용을 하고 시술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한데 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 마스크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뭐 모든 용기는 항상 라벨링을 부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꼭 마개 필요하고 마개는 항상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부를 상하게 할 수 있는 프라이머나 아크릴 리퀴드 꼭 주의하시고요. 휘발성이 있는 제품이 많으니까 화재 위험 주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화학성 제품, 그 다음에 철제 제품, 그 다음에 전기도 많이 사용을 하죠. 어두운 경우에 스탠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외선 소독기라던가 그 다음에 드라이기라던가 전기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전기를 사용할 때는 주변에 습하지 않게 하시고 전기 사용할 때는 꼭 전원 뽑아 넣으시고 근데 마모된 거 있는지 없는지 항상 확인하고 교체하시고 그다음에 플러그를 너무 많이 꽂아 놓으시면 과부하가 걸려서 화재가 나기 쉽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위생 안전 관리 고객으로부터 전염될 수 있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무좀 제일 많은 게 무좀이거든요.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그 균에 의한 감염병을 좀 예방을 하시려면 소독을 꼭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멸균 소독기가 있으면 너무 좋지만 멸균 소독기를 구비한 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그냥 안티세틱이나 기구 소독제 해서 자외선 소독기에 넣어놓는 게 단데, 자외선 소독기에 넣어놨을 때 충분한 시간을 넣어놓으시려면 내 니퍼나 푸셔 같은 경우에 한 가지 하나만 두고 쓰시는 것보다는 좀 여러 개를 두고 사용을 하셔야 소독의 시간을 좀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 미용인의 자세는 고객을 대할 때 당연히 상냥하고 친절하게, 그 다음에 요구사항, 고객이 뭘 원하는지 잘 듣고 그거를 업무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거를 반영하는 것도 당연하고, 고객이 어울리는 거를 내가 권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죠. 그리고 고객의 시켜줄 시간이나 스케줄 꼭 지키셔야 하고, 고객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우리의 자세고요. 그 다음에 전문 네일일은 당연히 제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저도 그래서 가끔, 거의 요즘엔 좀 자주 가게 되는데, 재료상에 갈 때마다 새로운 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새로운 또 기술들을 많이 또 개발을 하시고 해서 세미나도 많이 다니셔 봐야 되고 재료도 많이 보셔야 되고, 그래서 항상 고객에게 기울여서 당연히 고객의 요구사항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유행 경향이나 제품, 재료에 대한 정보 항상 습득하고, 그 다음에 테크닉을 연구하고, 위생관리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 관련해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미용 관련 법규나 살롱의 정책, 규칙, 직업 윤리를 항상 준수하시고요. 그 다음에 용모는 일단 유니폼 단정하게 입으시는 거 좋고, 머리도 올려 묶으시는 게 좋아요. 간혹 긴 머리 그냥 내리면 컬러가 찍히는 경우가 많아서 머리 내리시는 거 별로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게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혹시 기호식품, 뭐 당배를 피시는 분들 되게 불쾌한 냄새 나거든요. 그러거나 뭐 식후의 양치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다음 이제 네일의 구조를 보실게요. 네일의 구조는 외울 거 되게 많아요. 시험 볼 때 되게 헷갈려 하세요. 그리고 이름이 또 이 이름 말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 어디에 어느 부분에 있는지 표시는 다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교환해서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다른 이름을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프리엣지는 다른 말로 자유연이라고 하고요. 하이포니키움은 하조피, 그 다음에 옐로우 라인은 그냥 옐로우 라인, 이렇게 누렇게 보이는 라인이에요. 우리 손톱을 잘랐을 때 네일 베드와 바디가 만나는 부분. 네일 바디는 우리 조체라고도 하고 조갑, 조판, 네일 플레이트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시험에 어떤 이름으로 나올지 몰라요. 그거 다 외우셔야 돼요. 조갑, 뭐 네일 플레이트, 조체, 조판 다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말이고요. 네일 베드는 이 네일 바디 아래에 있는 우리 투명한 피부를 그 색을 띠게 하는 이 피부. 루눌라는 우리 반달 모양 흰색 있죠? 얘예요. 우리 루눌라는 다른 말로 조반월이라고 하고요. 네일 베드는 다른 말로 조상. 그리고 큐티클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조소피, 조상막이라고 부르고요. 에포니키움은 상조피. 하이포니키움이나 에포니키움은 그냥 이 손톱 주변의 피부인데요. 하이포니키움은 이 아래쪽에 분포돼서 그냥 하조피라고 한 번으로 부르는 거고요. 에포니키움 위쪽에 있다고 해서 그냥 상조피라고 부르고, 네일 미트리스는 다른 말로 조모, 네일 폴드는 조주름, 네일 루트는 조근, 네일 그루브는 네일 월은 조벽, 그 다음에 스트레스 포인트는 영어니까 그냥 스트레스 포인트라고 하고요. 네일 그루브는 조구라고 합니다. 그 양쪽 우리 손톱이 있고 양쪽 피부가 있잖아요. 그 손톱과 피부가 만나는 폭 들어간 부분이 네일 그루브고, 네일 월은 이 폭 들어간 부분 바로 옆에 있는 살 부분이 네일 월이에요. 우리 한 번은 조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벽인 거죠. 이 옆에 손톱 옆에 있는 벽. 옆에서 보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일 매트릭스나 그러니까 조모나 네일 루트는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 않아요.
이 안에 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뇌 매트릭스에 신경과 혈관 등이 있어서 뇌 매트릭스에서 손톱을 생성을 하면 뇌 루트부터 자라나게 됩니다. 일단 네일의 특성과 형태를 보시면 일단 라틴어에서 유래한 마누스라는 말과 큐라라는 말의 합성어가 매니큐어고요. 그 다음에 페디스와 큐라를 합성해서 페디큐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큐어는 손 전체를 칼라도 칠할 수 있고 각질을 제거할 수도 있고 전체적인 관리를 매니큐어라고 하고, 페디큐어는 발의 전체적인 관리, 발바닥 관리까지 다 해서 페디큐어라고 하고요. 네일의 기능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손발 끝을 보호를 해주고요. 얘가 만약에 없으면 저희 물건도 못 집어요. 얘네가 지지하는 역할을 해줘서 우리가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톱을 물어 뜯는 분들은 물건을 다 집지를 못 하잖아요. 손톱이 있어서 지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지를 하는 부분이 없어서 물건 잡기가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잡거나 집어 올리는 역할, 그 다음에 손발 끝을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감염을 예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물의 종류나 성상도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몸의 가려운 부분을 긁고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하고, 뭐 장식적인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체를 방어하고 공격하는 것. 건강 상태 확인은 표면이 매끄러운지, 간혹 줄이 쭉쭉쭉쭉 울퉁불퉁하게 가신 분들이 있어요. 보통 어머니들이 많이 그러세요. 나이 있으신 분들이 그러는데, 위장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보통 세로로 줄이 쭉쭉 간다고 해요. 그리고 간이 안 좋으신 분들도 손톱이 되게 약하고 깨지고, 갑상선 질환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손톱이 약하시고요. 그 다음에 몸 상태에 따라서 색상도 달라지게 되죠. 뭐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손톱 색이 굉장히 하얗게 돼요. 그래서 손톱을 보고 건강 상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일의 특성. 일단 네일의 의학적 용어는 오닉스라고 해요. 그래서 뒤쪽으로 이제 쭉 가시면 네일의 병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실 텐데, 네일의 병변의 이름을 보시면 오니콕시스, 오니코파지, 오니코리시스 해서 오니로 시작하는 말들이 대부분인데요. 이거는 그 의학 용어에서 오닉스에서 따와서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손톱에는 신경이나 혈관이 없죠. 그래서 완전히 뭐 성장을 하지, 재생을 하지 않는 각질이에요. 머리카락과 같이 케라틴 단백질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머리카락보다는 좀 더 단단한 단백질이 되는 거죠. 조모에서 형성을 해서 조근에서부터 자라나기 시작을 하고요. 영양소가 결핍되면 이상 현상이 발생을 해요. 우리 피부도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뭐 트러블이 생긴다던가 노화가 되잖아요. 손톱도 피부의 부속기관이고 피부랑 같은 성분이에요. 다만 이 자체가 단단하냐 단단하지 않냐의 차이뿐이거든요. 그래서 손톱도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나빠지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네일에 대한 논문도 보시면 건강에 대한, 그다음 영양에 대한 걸 많이 다룬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의 시작은 네일 루트, 조근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성장 속도는 하루에 0.1에서 0.3mm,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3에서 5mm 정도 자라고요. 발톱은 한 3분의 1 정도 시간이 걸려요. 한 달에 1mm 정도. 그 다음에 대체 기간은 한 4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다 자라 나온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이제 성장 나이에 따라 다르고 그 사람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죠. 청소년기에 가장 빨리 자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성장 속도가 떨어지게 돼요. 청소년기에 가장 성장이 좋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가장 성장이 잘 되고, 손가락별로는 중지가 가장 빨리 자라고요. 그 다음에 엄지가 제일 더디게 자라요. 그리고 손가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여기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손끝을 많이 쓰는 분들이 손톱이 조금 더 빨리 자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성별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손톱이 빨리 자라요. 네일의 구성 성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라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색으로 탄소, 산소, 질소, 황, 수소의 순서대로 네일의 구성 성분이 되어 있어요.
단백질이 구성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우리 태우면 고기 타는 냄새 나죠. 그게 이 탄소나 질소나 황 이런 게 탈 때 나는 냄새인데, 손톱도 태워보진 않았지만 아마 손톱도 한번 태워보시면 그런 머리카락 타는 냄새 같은 게 아마 나실 거예요. 그 건강한 네일의 조건으로는 일단 색깔은 투명한 분홍색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수분은 보통 12%에서 18%인데 사람에 따라 얘도 다르겠죠. 그리고 상태는 단단하고 완전 딱딱한 게 완전히 좋은 손톱의 상태는 아니에요. 너무 단단하면 잘 부러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탄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일 베드와 바디가 완벽하게 부착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 형태는 갈라짐이나 깨짐, 그러니까 표면이 매끄럽고 그냥 누가 봐도 매끄러운 상태, 깨짐도 없고 그 상태에, 그 다음에 모양은 앞에서 봤을 때 둥근 아치형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앞에서 둥근 아치형을 띄어야지만 튼튼하고 이쁜 모양 손톱이 되는데요. 사람마다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위로 솟는 손톱도 있을 거고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손톱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손톱은 그래도 그나마 좀 튼튼한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스키터프대처럼 솟아난 손톱은 앞에서 봤을 때 아치도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잘 부러지고 찢어지고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치의 형태가 잘 있는 손톱이 건강한 손톱이 되겠고, 질병이 없는 상태도 건강한 손톱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수분 상태인데, 손톱은 혈관이나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재생이 되질 않잖아요. 우리 피부 같은 경우에도 28일을 주기로 계속 각질이 탈락이 되면서 밑에서 계속 재생이 돼서 올라와요. 손톱도 물론 자라나긴 하지만 피부에는 피지라는 게 나와서 표면을 보호해주지만 손톱은 피지가 따로 위에 나와서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손톱에는 지질의 성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물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잘 불고요. 또 물에 나왔을 때 뜨거운 물을 쓰고 바로 그냥 손을 뭐 핸드크림이라던가 아니면 밤 같은 걸 발라주지 않으면 금방 또 건조해져서 이 수분의 함유량이 굉장히 폭이 커요. 적고 많으면 커서 요즘에는 우리 손톱깎이 그냥 뭐 일반적으로 편의점 같은 데서 파는 것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손톱을 물에 불린 상태에서 사용을 하라고 써 있는 게 간혹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손톱은 지질이 없어서 그러니까 수분의 양이 많아졌다 적어졌다를 굉장히 폭이 커서 건조한 상태에서 손톱깎이를 그냥 쪽쪽 자르게 되면 손톱이 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분 상태를 이 12에서 18%가 이제 건강한 손톱이라고 평균적으로 나온 거지,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시려면 뭐 영양 상태도 당연히 좋아야 하겠지만 위에다가 뭐 영양제든지 아니면은 뭐 베이스 코트라도 발라주셔야지만 수분의 증발을 조금 막아주시는 방법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을 마쳤는데요. 첫 번째 시간이라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수업을 했는데요. 이 강에서는 이제 네일 개련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해부 생략을 할 거예요. 해부 생략이 무조건 암기 과목이에요. 뭐 얘는 따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얘는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읽어주셔야 되는 거니까 조금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시간이 되시면 교환을 한 번씩 쭉 읽어보고 강의를 들으시면 좀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강 마치겠습니다.